네, 안녕하세요.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네.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KBS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자주 보고를 했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죠. 증인.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사에 대통령께 몇 번 보고 드린 적은 있지만 자주 보고 드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한 인터뷰에 대한 기사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끄지 마시고. 이양해 주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업무적으로 독대하여 보고한 적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독대한 적은 없고 원장님과 함께 4차례의 업무 보고를 한 것이 다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12월 3일 8시경 증인에게 비아폰으로 전화했을 때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청담동 몽중원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신문상이 깁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8시에 저도 그날 굉장히 늦게 도착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날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증인은 증인의 보좌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보좌관과 몽중원과 국정원의 중간 지점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서 전화기를 받아 20시 22분경 피청구인과 약 20초간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 그 피청구인이 한두 시간 있다 전화할 일 있으니 대기하라라고 했죠. 네. 증인은 이전에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마음이 엄청 급했고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개별적인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까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 KBS 보도와 그렇게 기사가 되었죠. 그건 그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가 됐겠죠. 네, 증인은 여인영은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방첩사가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 자주 방문해서 업무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간부들끼리 저녁을 한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 검찰 조서인가요? 12월 11일자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여인영과의 마지막 전화인 2024년 12월 3일 23시 06시경 지금 그 여인영과 그 피청구인과의 통화 목록입니다. 예. 마지막 통화인 23시 06분경 통화에서 여인영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죠. 네. 증인의 위 진술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과 통화한 23시 06분경 이미 방첩사 병력과 경찰이 협력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의 이 진술에 의하면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여인영이. 예. 그죠?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의 진술 조서입니다.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일인 22시 36분경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영해 거주자 소집령이 내려졌고 23시 04분경 수사단장실에 도착하여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진술했고요.
방첩사령부 배정효의 그 진술서입니다. 방첩사 작전팀이 국회 정문으로 00시 40분 그리고 1시 05분에 순차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장 이상민과 방첩사 구민의 종령의 통화 녹음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2024년 이 길이죠. 4일 1시 3분에야 임무를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다는 시간이 확인이 됩니다. 국회를 출동했던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그 핸드폰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 비상소집 출근 지시를 받은 것은 23시 01분이고 23시 22분 국회 정문 쪽으로 나올 것을 지시를 받고 이길 00시 18분경이 되어서야 국회 정문 앞 수소충전소로 이동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방첩사의 진행사항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이 여인영과 통화하였다는 23시 06분경에는 객관적으로 아직 방첩사 경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기도 전이거나 국회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여인영이 방첩사 병력과 경찰들이 국회를 이미 봉쇄하고 있고 체포조가 대상 인원들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체포명단을 불러줄 테니 도와달라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 아닌가요? 그건 제가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인영 사령관도 아까 방금 증언을 하실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증인은 당시 여인영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네. 여인영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하고 1차장은 해외 정보 소집, 2차장은 국내 정보 및 대북 방첩, 3차장은 심리 및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기획조정실장, 기주실장은 총무 관리 및 인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죠.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인의 업무가 해외 파트인 건 맞죠? 그게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통상 제가 제 업무를 소개할 때는 해외 업무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대신 국가안보조사국이 대체 신설되었는데 이는 증인의 산하가 아니라 2차장 산하였죠. 그렇습니다. 방첩사령관이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로 일을 할 때는 국정원과 접촉을 하거나 차장급, 게다가 국가안보조사국이 있는 2차장이 아니라 해외 파트 담당인 1차장과 업무를 할 경우는 없죠. 있죠. 네. 그럼 국정원 1차장 산하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나요?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령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까 진술 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과 체포는 증인이 알기에 같은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아까 여인영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네. 위치 추적이 체포랑 어떻게 같은 말이죠? 송구합니다만 아까 저기 대상자 명단이 있던 그 종이를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제 128호증 KBS 인터뷰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위 KBS 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태현 국정원장이 6일 오전에 오보죠? 라고 묻자 맞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죠. 조금 전에 그 오보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사 인터뷰를 보면은 그 기사 인터뷰에 그 기사에 오보라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라고 진술했죠. 예, 조금 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결국 증인 스스로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거는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1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조서입니다.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인에게 체포조 명단과 체포 지시는 대통령님의 뜻이다 내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말한 사실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했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아니 수사관이 이게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라고 물었을 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증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의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 여쭙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 김병기 의원은 2024년 12월 6일 증인이 정보위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과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하였죠. 제가 김병기 의원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보위원장실에서 12월 3일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할 때 정보위원장과 원래는 그 정보위 간사가 박선원 의원이셨는데 박선원 의원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가시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대신 참석하셨고 여당에서는 이성권 의원께서 참석하셨었습니다. 네, 신문상 없지만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위 언론 보도 내용은 위 면담에 배석하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진술인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진술인이 위 면담에서 한 발언 그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한 말 그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예,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하나를 지적하신다고 하면 제3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면담하는 과정에 그 양당 간사께서 계속 노트에 제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받아 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조사를 받으실 때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를 하고 이 기사 내용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김병기 의원이나 이성근 의원이 정보위원장 면담을 끝나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라고 물어보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고요.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대통령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검찰이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이 보도 내용이 대통령께서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된 경위가 증인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냐 그런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인용한 것은 제가 보기엔 12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 제 워딩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22일 날 나왔던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 대부분 다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버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조서의 질문에 보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화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인이 답을 했죠. 제가 지금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라는 부분은 SBS의 관련된 기사보다는 당시 민주당의 김병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성건 양당 정보위 간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발표한 언론 브리핑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부분이니까 신뢰성 있게 가감없이 전달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제시된 메모가 여인영이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위 메모는 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좌관이 작성했고 옮겨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아까 뭐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방금 올려놓은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까 물어보셨던 거에 검거 요청과 위치 추적이 같은 거냐? 방금 보면 검거를 요청하는데 그 검거 요청이 하나가 위치 추적이었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적혀져 있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차 옆에서 이 메모를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명단을 다 듣긴 들었다라고 진술했죠.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 라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처음 적은 메모는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제가 구겨버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했죠. 네. 지금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재판장이 제시 자료는 아직 채택이 안 된. 아니 아까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아까 뭐 빼고 다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 속에 127의 2는 포함이 안 됩니까? 127의 2 홍장원 명단 메모. 메모가 아니라 그 보좌관 진술서입니다. 보좌관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띄워놓으신 부분은 저 부분은 저희가 부동의. 지금 그러면 127의 2는 인정하고 아닙니다. 제가 그 그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39-1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139-1은 지금 채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 보좌관을 청구를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작성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네, 계속 진술하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주면서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다음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증인은 그
이 증인이 이 메모의 우상단에는 16명이라는 글자, 이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죠. 원래는 14명, 16명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메모를 제출한 것은 12월 11일 검찰 조사가 마치고 나서고요. 이건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공한 것이고요. 이 명단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 날 증인이 정보위에 가서 그 진술을 하셨고, 박선원 의원이 이 김어준 뉴스공장은 12월 12일입니다. 여기에 제공된 이 명단에는 14명과 16명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12월 6일 날 박선원에게 이 명단을 제공했을 때는 왜 14명인지 16명인지 특정되지 않다가 우리 변호인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날 그 여인영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적다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듣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에 있는 내용을 옮기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14명인 것 같기도 하고 16명인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다 받아 적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질 건데, 중간에 제가 적으면서 뭐 조금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라 그러면서 왜 다시 복귀했냐. 아무리 그래도 일단 지시를 받은 부분이고 사령관에게 들은 부분이니까 그 정리는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단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이 진술대로 여인영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면 당시에 급박하고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럼 사람 이름을 쭉 불러줬을 텐데 네. 전 헌법재판관,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노총위원장. 그렇죠.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제가 처음에 이름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옮겨 적은 거라고 했죠. 사실 저는 그러면 이 명단은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아니죠.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시는데 저 그냥 사실만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1번 그리고 받아 적었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서서 전화를 받으면서 빠르게 받아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 더구나 제 질문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왜 직책으로 써 있었냐 이걸 여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서 네. 생략하시죠. 네. 그 옮기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김용수가 시간이 갑니다. 예, 메모 하단에 과정에서 메모 하단에 1조 2조 축차 검거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검거를 요청 위치조과라고 써 있었는데, 중요도에 따라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를 했는데, 그럼 1조 2조 축차 검거라고 했는데 1조와 2조가 누군지는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1조와 2조를 1조, 2조로 나눠서 축차 검거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명단을 볼 때는 1조가 누구, 2조가 누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그냥 명단을 쭉 불렀습니다. 네, 증인은 방첩사 내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이걸 불러준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네, 30상황을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서 그 계엄 당일 22시 53분경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네. 제가 대통령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대통령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보고드렸다라고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불과 20분 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다가 국정원에 복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22시 53분경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줄 알고 증인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네. 그 국정원 조태영 원장님께서 국무회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대통령이 이미 뵙고 왔다는 말씀도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태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았죠. 네. 그래서 36강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은 그 22시 53분경 전화에 대해서 아까 그 국무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당시에는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고 그 국정원장 부재시의 그 직무대리인 1차장인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한두 시간 뒤에 전화할 테니 대기하고 있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전화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를 도와라. 방첩사령관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을 했다는데 증인의 워딩과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어디 있는 말씀이십니까? 이건 대통령의 말씀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2시 53분경 전화에 대해서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싹 다는 누구를 지칭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다 라고 대답을 했고 비상계엄 선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을 전부 잡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방첩사를 도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임무는 방첩사가 진행할 것이고 저희는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예. 결국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청구인 측의 그 질문에도 있었는데 증인은 계엄 선포 후에 그 10시 45분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지만 여인영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네. 여인영이 바로 리턴 콜이 와서 1분 3초간 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죠. 여인영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통화만 받아놓은 채로 말을 하지 않아서 바로 통화를 종료했죠. 아니요, 물어봤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방차관에게도 물어봤고 또 여인영 사령관에도 지금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어봤는데 그 여인영 사령관이 저희들도 비상계엄을 모르고 있었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편적인 답변만 하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방첩사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어? 라는 궁금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3분 후인 그 22시 58분경 증인은 여인영에게 전화를 하여 48초간 통화를 하였지만 여인영이 폰만 들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통화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계엄과 관련하여 통화를 해보라는 지시는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워딩은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봐.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네. 증인은 아까 2차례나 여인영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인영이 통화를 받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8분 뒤인 23시 06분경 먼저 다시 전화를 하였죠. 일단은 대통령으로 지시받은 건 저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저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네, 증인은 이때 2분 47초간의 통화에서 여인영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아까 두 번의 통화에서 여인영이 상황이 분주해서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즈음에서는 그 여인영은 김용원과의 화상 그 회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영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어떤 분주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전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여인영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기억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계엄당일 국정원장 그리고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등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는 23시 30분경부터 10여 분간 진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는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40여 분간 진행이 됐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일단 11시 30분의 정무직 회의는 원장님께서 소집을 하셨고 그 원장님께서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간 동안 2, 3차장과 각 차장 산하의 부서장들을 비상 소집해서 정무직 회의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받기 위해서 산하 부서장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분까지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정무직 회의 때 원장님을 뵙고 다른 차장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고 바로 이어서 그 원장님께 방금 대통령님의 지시와 연영 사령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대 보고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나고 그 원장님실에 관련된 보고를 하러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도 5분 더, 네, 5분 더 이어하겠습니다. 5분 더 주세요. 네. 그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방금 소추인단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회의 직후에 보고를 드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아니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끝나고 답해 주시죠. 네. 증인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서 12월 11일 검찰 조사 때는 정무직 회의 후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독대를 했다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1월 22일 국조특위 오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정무직 회의에서 말을 했다고 했다가 국조특위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정무직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 독대를 했다라고 진술이 변했는데 도대체 언제 보고를 한 겁니까? 예, 변호인님, 그거 물어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핵심만 말하시죠. 언제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제가 22일 날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 보고하셨냐고요? 일단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는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11시 06분에 방첩사령으로부터 잠시만요, 증인. 그게 증인의 진술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해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무직회가 끝나고 산하부장하고 간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독대 보고를 원장님께 신청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 증인은 그 명단을 듣고 나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체포를 하러 다닐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마치 증인의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하셨는데요. 여기 조서를 보시면 증인이 진술한 조서입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했음에도 조태영 국정원장이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니 박차고 나갔다고 했죠. 증인은 신념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조태영 국정원장이 별 반응이 없어서 안 한, 증인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네, 뭐 그렇게 제 진술이 바뀐 걸 꼬집는 겁니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네, 다음 사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작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야 한다, 이재명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아니, 없습니다. 만나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야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증인의 제시된 인터뷰에서 제가 용산 대통령실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정원장에게는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 볼 것을 권유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라고 했죠. 예.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증인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증인을 경질하기로 마음먹고 대통령에게 증인의 사표를 받아야겠다라고 했다는데 어떤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태영 원장님 마음인데. 예, 증인이
경질된 이유가 그 체포를 하지 않아서 경질되었다는 건 증인의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12월 4일) 4시 57분의 전화입니다. 이 증인이 대통령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이 검찰에서 이 통화 내역에 대해서 제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다가 대통령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이고 실제 통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죠. 예. 증인이 대통령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말한 전화는 증인의 개인 폰이 아니라 대통령하고만 통화를 하는 비아폰인데 잘못 누를 수가 있나요? 대통령하고만 통화하는 건 아니고요. 안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요. 관계자들하고 하는 건데 특히 그날은 대통령하고 그 통화했던 기억이 언제지?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통령 전화의 통화 내역을 눌러본 것이었습니다. 네, 증인이 이때 통화를 한 거는 전화를 누른 것은 4일 오후 4시경 국정원장에게 이재명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건의한 것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반응이 미덥지 않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제가 대통령께 전화 드릴 일 있으면 왜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던데 왜 그거를 안보실 1차장을 통해서 보냈겠습니까? 제가 바로 전화해서 건의를 드리지. 그만 제안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남은 10분 제주신문 하십시오.